자, 우리가 예제 1, 2, 3번을 통해서 비가역 등원 팽창, 가역 등원 팽창, 비가역 단열 팽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가역 단열 팽창이고요. 예제 4에서 가역 단열 팽창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25도씨 구기압하에서 단면적이 100cm 제곱인 실린더 속에 갇혀있는 2몰의 CO2 기체가 있다. 열적으로 차단된 이 실린더의 끝에 달린 피스톤이 15cm만큼 가역적으로 밀렸다. CO2 가스를 CVM, 즉 정적 몰 연료량 28.8J/kmol인 퍼펙트 가스로 가정하고 WQ, ΔU, ΔT, ΔS를 계산하여라. 문제의 초기 조건과 팽창한 정도는 모두 같습니다. 예제 1, 2, 3번이나. 그런데 변화의 조건이 조금씩 다 다르죠. 이것은 가역 단열 팽창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열적으로 차단된 이런 말이 있죠. 이 열적으로 차단된이 단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적으로 차단된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단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역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단열 가역 팽창 문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열이 나오면, 단열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Q는 0입니다. 그죠? 열적으로 차단된 단열 문제는 Q가 0입니다. Q가 0이면 생각나야 되는 건 DU는 DW입니다. DU가 DW 더하기 DQ인데 DQ가 0이기 때문에 DU는 DW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가역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PEX가 P다.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은 같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따라서 DW는 마이너스 PX DV가 아니라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나야 되고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게 가역 단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역 단열 문제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른 팽창들은 부피 변화를 줬기 때문에 W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대부분 시작합니다. 즉 DW가 마이너스 PEX DV라서 W는 양변을 적분함으로써 구하게 되죠. 근데 가역 단열 문제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외부 압력 PX가 내부 압력 P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PDV가 되죠. 그런데 P는 V분의 nRT니까 시스템의 압력이니까 V분의 nRT DV가 됩니다. 따라서 W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적분을 할 때 등온 같으면 nRT가 모두 상수기 때문에 n도 상수, r도 상수, t도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와서 쉽게 적분이 됩니다. 그런데 단열의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잖아요. 등온은 온도가 안 변하지만 단열은 온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t도 변수입니다. 상수가 아니라. 따라서 마이너스 nr밖에 밖으로 못 나오고요. V분의 T, dV를 적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적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변수가 두 개라서 쉽게 적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W를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가역 단열 문제에서 W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DU는 DQ 더하기 W, 따라서 델타 U는 Q 더하기 Q 더하기 W인데 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0이죠. 그러니까 델타 U를 먼저 구해서 W를 구해야 합니다. 거꾸로. 델타 U는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CV 델타 T로부터 구하고요. CV 델타 T로부터 DU를 구해서 그게 W랑 갖다 놓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부피 변화 조건을 줬는데 부피 변화로부터 온도 변화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열 가역 팽창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즉 부피 변화 델타 V를 줬는데 델타 T를 유추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DU는 DW랑 같죠. Q가 0이니까 단열 문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DV는 CV, DU는 CVDT죠. 언제나 써도 되는 식입니다. CVDT고요. DW는 마이너스 PX DV인데 가역 문제니까 마이너스 PX가 그냥 P로 바뀌죠. P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P는 V분의 nRT DV가 되고요. 자, T는 T끼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T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T분의 DT는 우리 온도 변화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볼륨 변화로부터 나머지를 저쪽으로 모아서 묶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CV분의 NR, 다 상수죠. CV도 상수, N도 상수, R도 상수, V분의 DV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할 겁니다. T끼리 적분, 변수가 하나죠. 나머지는 모두 상수니까 이렇게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럼 적분하게 되고 나면 ln ti분의 tf는 마이너스 cvnr
L은 VI분의 VF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볼륨 부피 변화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온도 변화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잘 정리하면 TF는 우리가 최종 온도 TF를 구하고 싶죠? 초기 온도 TI는 25도, 즉 298K인데 해보면 TI 곱하기 VI분의 VF의 마이너스 CV분의 NR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CV는 N 곱하기 CVM이니까 이건 다시 쓰면 CVM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최종 온도 TF를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TF를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TF는 초기 온도 298K 곱하기 VY와 VF를 알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제 1, 2, 3에서 VI, VF를 다 구해놨지만 VI는 어떻게 구하죠? PI분의 NR TI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기압 2몰 기체상수 298K 집어넣으면 VI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5.43L 나오고요. VF는 VI 더하기 델타 V입니다. 얼마만큼 늘어났죠? 100cm 제곱 단면적에 15cm만큼 늘어났으니까 1.5L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6.93L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VI와 VF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다시 TF를 구할 수 있습니다. 298K 곱하기 VI는 5.43L고요. VF는 6.93L입니다. 몇 승이냐면 마이너스 28.8 J/Kmol CVM분의 R 8.314 J/Kmol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위들은 전부 이렇게 약분됩니다.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되고 이 계산을 하면 278K가 나오게 됩니다. 즉 초기 온도 298K에서 약 20도 정도 떨어졌네요. 따라서 이게 최종 온도고요. 최종 온도니까 델타 T는 최종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빼면 됩니다. 즉 278K에서 298K를 빼면 되므로 마이너스 20K입니다. 자, 델타 T를 구하면 뭘 알 수 있죠? 네, 델타 U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델타 U는 CV 델타 T로부터 계산하면 2몰 CV는 CVM이니까 2몰 곱하기 28.8 J/Kmol 곱하기 마이너스 20K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델타 U가 마이너스 1.15kJ이 나오게 됩니다. 델타 U를 구하면 그 다음에 뭐 구할 수 있죠? 네, W를 구할 수 있습니다. W A번. 따라서 W는 델타 U와 같기 때문에 왜 Q가 0이라서 D에서 구한 델타 U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1.15kJ이 됩니다. 자, B번의 Q는 단열 문제이므로 0이고요. 그다음에 C번에 이게 C였네요. 델타 T는 구했고요. 마지막으로 델타 S 남습니다. 가역 단열 문제 델타 S는 언제나 0입니다. 왜냐하면 DS가 T분의 Q 리버시블인데 이 Q 리버시블이 0이기 때문이죠. 이 가역이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때의 Q를 쓰면 되는데 그 Q가 지금 단열이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델타 S는 Q가 0이므로 0이 됩니다. 가역 단열의 델타 S는 0입니다. 단 비가역 단열의 델타 S는 0이 아니죠. 우리가 예제 3번에서 풀어봤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에서 4번을 통해서 똑같은 팽창을 했을 때, 똑같은 부피의 팽창을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즉 비가역 등온, 가역 등온, 비가역 단열, 가역 단열 등 4가지 다른 팽창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연력학적 변화들을 모두 한번 풀어보았어요. 자, 이게 각각의 문제를 풀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풀면 어떤 문제에 어떤 식을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헷갈리신다면 다시 강의
2강에서 5강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문제들을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